적금은 투자일까?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연히 투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주장하죠. 이 영상에서 그 복잡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정 조건 하에서는 저축 계획도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성과 확실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면 말이죠. 투자의 본질은 미래의 더 큰 가치를 위해 현재의 자원을 배분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원금 보장과 약속된 이자를 통해 미래의 특정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저축은 분명 투자의 한 형태입니다. 이제 막 돈 관리를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이거나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는 등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그저 꾸준히 돈을 모으는 건강한 재정적 습관을 기르려는 분들에게 저축은 완벽한 출발점입니다. 저축 계획은 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약 시점에 약속된 예측 가능한 이자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단기적인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에 대비하는 비상자금, 2년 안에 떠날 해외여행이나 결혼 비용 같은 구체적인 단기 목표, 그리고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안정적인 기반으로서 저축은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명확한 상충관계, 즉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합니다. 바로 안전성과 수익성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축의 예상 수익률은 주식, 펀드, 부동산과 같은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것이 저축의 가장 큰 약점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가진 돈의 구매력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예를 들어 연 3% 이자를 주는 적금에 가입했는데 그해 물가 상승률이 4%라면 여러분의 돈은 숫자상으로는 3% 늘었지만 실제 구매력은 1% 감소한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 수익률의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저축은 과연 투자일까요? 네, 투자를 알려진 위험과 수익을 바탕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돈을 할당하는 행위로 정의한다면 저축은 분명 투자의 한 종류입니다. 저축은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 손실 위험도 거의 없는 초저위험, 초저수익 자산인 셈이죠. 중요한 것은 이 도구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저축을 가장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5단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저축의 역할을 명확히 정하세요. 이 돈이 당신의 재정 계획에서 어떤 임무를 맡을 것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저축은 안전자금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의 생활비와 같이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돈, 그리고 단기 목표를 위한 자금으로 그 역할을 한정하세요. 2단계, 목표 기간을 설정하세요. 돈이 필요한 시점에 따라 저축의 유효성이 달라집니다. 목표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원금 보장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저축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5년 이상 장기 목표이고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위험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단계, 실질 수익률 테스트를 해보세요. 광고에 나오는 이자율이 전부가 아닙니다. 명목 이자율에서 예상 인플레이션, 이자, 소득세 15.4%, 그리고 혹시 모를 수수료를 모두 빼서 계산해보세요. 이 최종 숫자가 당신의 진짜 수익률입니다. 만약 이 수치가 장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자산의 일부를 다른 곳으로 분산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4단계, 자동 이체를 설정하고 의지를 시스템으로 만드세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저축해야지라는 생각은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월급날 마치 월세나 통신비를 내는 고지서처럼 가장 먼저 자신에게 돈을 지불하세요. 꾸준함이 막연한 기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5단계, 바벨 전략을 활용하여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세요. 바벨 전략이란 자산의 대부분을 저축과 같은 극도로 안전한 자산에 두어 원금을 철저히 보호하고 나머지 적은 일부를 분산된 위험 자산에 할당하여 전체 포트폴리오의 예상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비상자금과 내년 자동차 구매 계약금과 같은 단기 필수 자금은 100% 저축에 묶어두세요. 그리고 그 외 장기 투자금의 70%는 계속해서 안전한 저축에, 나머지 30%는 전 세계 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에 넣는 식입니다. 이 비율은 개인의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신호들입니다.
첫째,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주는 미끼금리에 현혹되어 중도 해지 시 큰 페널티가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 둘째, 이자 소득세를 무시하고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10년, 20년 뒤에 쓸 은폐 자금과 같은 장기 목표를 위해 모든 돈을 저축에만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는 구매력 하락으로 인해 사실상 원금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축은 안정성과 유동성, 즉 원금을 지키고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하는 것이 목표일 때 가장 합법적이고 강력한 투자 도구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자산 증식과 부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다른 자산들과 함께 운용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돈이 당신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만드세요. 필요할 때는 철저히 안전하게, 그리고 과감해야 할 때는 현명하게 과감하게 말이죠.